진행할 최종 발표 언어 분석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학과 전수호입니다. 이번 언어 분석 프로젝트 답변을 보시면 프로젝트 소개, 분석 및 해석, 그리고 두 감독의 경향성,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꼬꼬마 말뭉치를 통한 시나리오 언어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시나리오에서 두 감독의 경향성이 어떻게 묻어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들을 해석해보는 것입니다. 분석 방법은 주제를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에 해석을 하고 정리 발표하는 툴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한계점과 제한하는 점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일단 존재를 하고 영화의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시나리오 언어 분석을 위해서 영화를 배제하였으며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언어 분석을 해석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대사와 지문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툴로는 꼬꼬마 말뭉치와 엑셀을 사용하였습니다. 작품 분석 자료 소개입니다. 두 감독으로는 이창동 감독과 류승환 감독을 선택하였고요.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2010년 작품까지 설정을 하였고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아라한 장품 제작전부터 2015년 베테랑 작품까지 총 한 감독당 4작품씩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수집량은 보시면 총 8작품이고 평균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평균 53,000자 정도,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48,000자 정도입니다. 총 자료 수집량은 약 40만 자입니다. 언어 분석 및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면 먼저 체험 부분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그녀와 아이, 여자라는 단어의 비율을 보면 류승환 감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를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되게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새끼나 경찰같이 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친 액션이나 범죄자들이 연루된 시나리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 부분 예시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시에 그녀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예시이고요. 아래는 베테랑의 경찰과 새끼라는 단어들입니다. 다음은 영혼 부분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특징 같은 경우는 웃다, 쳐다보다, 보이다 등 시선에 관한 동사들이 많이 쓰였고 웃다와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도 많이 쓰였습니다. 되게 관찰자적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위에 언급된 동사들을 보시면 어떤 인물을 관찰하고 있거나 유의 따라가는 듯한 장면을 구축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에서 드라마적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향하다, 살피다 같이 어디론가 향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사용되었고 싸우다와 날아들다 같은 움직임이 있거나 빠른 동사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들의 행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영화의 흐름까지도 영향을 줘서 급박한 스릴러나 액션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영혼 부분 예시입니다. 미량의 쳐다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인공인 신혜가 쳐다보다라는 단어들과 쳐다보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였고 지문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의 살피다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많은 살피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호 부분입니다. 부호 부분 약간 특이하게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점 3개가 비율이 많았고 점 6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점 6개가 등장하였고 류승환 감독 점 3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창동 감독 점 6개를 보면서 점 6개의 효과가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여운을 길게 남겨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면에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면서 어떠한 대사나 행동보다는 한 장면을 길게 보여줌으로써 영화에서 감성 및 여운을 좀 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 3개 같은 경우는 호흡이 짧고 여운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다음 대사나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호흡의 점
빠른 호흡으로 점 6개의 사용이 없는 만큼 시나리오는 빠른 전개와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호 부분 예시입니다. 유승환 감독의 아라한 장폰 대작전의 점 3개는 대사와 끝과 행동의 끝에 점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시의 점 6개 같은 경우는 대사 단어마다 점 6개를 사용하면서 되게 긴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형사 및 조사 부분입니다. 관형사 그와 조사 은는을 보시면 이창동 감독은 서술 방식의 인칭대명사 그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이창동 감독은 류승환 감독보다 3배 가까운 관형사 그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조사 은는은 류승환 감독에 비해서 2배 가깝게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형사 그와 은는은 한 쌍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지고 서술 방식에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라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도 감독 그 자신이 시나리오를 3인칭으로 관찰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을들의 사용은 류승환 감독이 좀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목적지향적인 조사라고 보입니다. 을들 앞에는 다양한 어떠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목적어도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에서 인물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어떻게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따라서 시나리오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언말 어미 부분입니다.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류승환 감독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술 방식이나 대화 방식이 짧은 문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 다와 어여를 사용함으로써 평서형 문장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려는 문장 형태를 많이 사용했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어떠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형식을 많이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관찰하는 장면을 길게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승환 감독의 묘의 사용은 이창동 감독보다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걸맞게 동시 진행적인 행동들이나 연결된 행동들이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이창동 감독보다는 류승환 감독의 시나리오가 액션이나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감독의 경향성에 대한 전체 품사 비교입니다. 류승환 감독과 이창동 감독의 전체적인 체현, 용언, 관형사, 부사, 조사 같은 품사들을 비교해봤는데 수치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조그만 차이가 나는 곳에서 감독들의 특유의 색깔이나 경향성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감독들의 시선입니다.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네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을 두 작품을 설정하였고 여자 주인공을 두 작품을 설정하였는데 조연으로 또 여자 주인공을 좀 설정하는 등 여성의 빈도가 좀 많이 류승환 감독보다 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좀 더 감성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주인공 설정을 하였고 그래서 남성들의 입맛에 맞는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남성 인물들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사건이나 이야기 또한 남성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감독의 경향성 중에 이창동 감독의 네 작품의 총 약 10년 정도의 변화 양상입니다. 10년 변화 양상에 보시면 점 6개와 I라는 단어 그리고 또 낮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와 어둠 같은 단어들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일어나는 범죄나 형사가 등장하는 큰 사건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속의 사건에 좀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청동 감독의 10년간 총 품사의 변화량입니다. 저는 여기서 집중한 것은 영원의 총 사용량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는데 총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청동 감독이 좀 더 다양하고 디테일한 묘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좀 더 깊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류승환 감독의 경향성입니다. 류승환 감독은 보다와 보다, 살피다와 같은 동사들이 사용에 조금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하다와 같은 동사는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동사들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나리오에 모두 액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결같은 장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10년간 총 품사의 변화량입니다. 체언에 집중하였는데 체언의 총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시나리오에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배경 묘사나 주요한 인물들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방안입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위에 그림과 같이 영화 선택시 요소별 고려도가 영화의 내용과 줄거리에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감독이 아니라 흥의 영향들을 분석하면서 언어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관객이 중요시하는 영화의 내용과 줄거리에 대한 부분에서 흥미를 끌게 할 것이고 또 티켓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 활용 방안입니다. 한국의 시나리오 데이터를 만약에 모두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분석할 수 있다면 현재 한국 영화판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5년, 10년 이후에 한국 영화판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는 알파고와 같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AI에게 딥러닝 시켜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는 법을 배우게 하고 스스로 AI가 시나리오를 쓰게 하여 AI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